2010년 학생인권 조례가 발표되었습니다.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었죠. 그런데 최근에 교권 침해, 교권 추락에 단초가 되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권 침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대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학교의 모습 어떻습니까?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학생 교육 활동에 최선을 다해 매진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런 교권 침해 사안들이 과격해지고 또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의미 있는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까?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6년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를 조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과 관련된 심의 건수가 무려 6년간 1249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상해 폭행에 대한 심의 건수가 1000건이 넘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이 심의 건수에 들어가지 않는 건수들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교권 침해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사안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언론 보도들을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교권 침해 사안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안들이 있었습니까? 이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부터 또 초등학교 고학년 저학년에 의한 폭력적인 이런 교권 침해 사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 저희가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발생하는 겁니까? 이 특별법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선생님의 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이중잣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중잣대가 뭔지 아세요? 교사라면 마땅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 모든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성직자관으로서 스승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인식도 있고요. 또한 직업인으로서 교사를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잣대 속에서 교사 스스로가 참 갈등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근데 그런 교사들의 노력들이 사실은 의미 없게 느껴지거나 교사로서 자존감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에 서희초에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이 광화문 앞에 모이셨어요. 그리고 집회를 하셨거든요. 그 선생님들의 목소리 하나로 귀결되었다면서요. 현재 아동학대법을 개정해달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최근에 아동학대법 무슨 문제가 있죠? 정상적인 교사의 교육활동을 좀 막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선생님의 언행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심리정서 학대로 몰려서 이런 고소고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면 그게 좋은 취지예요. 학생들의 아동 인권을 보장하는 의미 있는 법인데 이게 교사의 교권을 침해한다? 전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그런 사례 한번 예를 들어봐 주세요. 학생들 간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을 해서 물리적으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막아서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리적인 제재가 아동에 대한 신체 폭력으로 고소고발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권 침해라고 하면 흔히 아동에 의한 교권 침해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최근 학교 현장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은 선생님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지만 소수의 학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불만 사항을 갖고 악성 민원을 낸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악성 민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숙제 검사부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빨간색 호랑이 스티커 옆에 학생 이름을 붙인 거예요, 스티커를. 근데 그게 우리 아이의 심리 정서에 악영향을 줬다라고 해서 아동학대법으로 고소가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관이나 교육 철학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교육적인 노력 자체를 그렇게 아동학대로 고소한다면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은 굉장히 힘이 빠지겠어요. 저희가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학생들의 잘한 행동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들에 대해서 외부적인 강화로 상점을 주거든요. 근데 그 상점조차도 아동의 심리정서적인 학대로 본다면
어떤 선생님이 힘을 내시겠어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제안하고 비판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다면서요. 그래서 아이의 숙제 검사라든가 발표라든가 뭐 쉬는 시간이나 방과후에 남겨서 공부를 시키는 것조차도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차별한다 혹은 아동 학대를 했다라고 고소나 고발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의 교육적인 활동들, 교육적인 노력들을 지나친 현미경을 갖고 이제 보면서 하나하나를 트집 잡는다. 선생님들은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이 아동학대법으로 고소고발을 당하면 선생님은 바로 분리조치를 당하고 직위 해제가 됩니다. 또한 학교 밖에 아동학대 전문기관 등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교사로서 상당히 모멸감과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유명 만화가의 이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 이제 문제를 갖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셨죠. 그 사안에서 이제 저희가 주로 이슈가 된 쟁점들이 있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학생이 학생들 간의 학교 폭력으로 분리 조치를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불안해한다라는 이유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놓고 그 녹음기에 녹음된 어떤 정황을 가지고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수학급의 학생 특성상 학부모님께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갖고 궁금증을 가지셨다는 거는 일견 이제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녹음기를 가방에 놓고 약 2달여 시간 동안에 교사의 언행을 기록했다라는 거. 사실은 섬찟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교사 자체가 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학생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교육활동에 이제 노력했다라는 주변의 증언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제가 알 수 있는 것들은 교사의 교육활동들이 호락호락하지 않겠다.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지나친 열정이라고 하면 제가 조금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이제 열정을 갖고 있으세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가 한 명이고, 근데 전에 저희가 다뤘던 A 포켓이라고 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양쪽 조부모까지 8명의 성인이 한 명의 아이를 보살피고 그 아이가 어떻게든 완전하게 그리고 전혀 불편함 없이 성장하는 걸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A 포켓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를 소중히 하는 마음 저는 이제 공감은 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학부모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학교의 현장에서 학생들 간에 일어나는 상호활동, 교사의 상호활동 이것이 다 교육이고 우리 학생 성장의 이제 밑거름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밑거름이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는 작은 사회예요. 거기서 오해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지만 화해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성장해 나가거든요. 그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비로소 바람직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 시민성을 키운다라고 보는 거죠.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 교사들 간의 상호작용은 우리 학생들의 희노애락이 있을 수 있죠. 항상 기쁘지만은 못할 거예요.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화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 학부모님들이 개입하려 한다라면 우리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는데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이제 육아 예능 프로가 있죠. 여기 보면 문제 행동을 보이는 많은 금쪽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뭔지 아세요? 글쎄요. 뭐 부모가 혼내는 걸까요? 아니면 학교를 못 나가는 걸까요? 너 이렇게 하면 학교에 못 가라는 말을 하면 금쪽이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만큼 학교라는 곳은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 학생들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걸 학부모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대성 선생님께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죠. 학생 인권에 대한 보장이 교권의 침해, 교권의 추락
귀결된다는 논리 맞나요? 과거에 학교 구성원 중에 학생이 가장 약자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보호도 하고 그런 의식도 이제 키워준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그에 상응해서 교권이 제도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아동학대법의 이런 허점 때문에 정상한 교육활동이 침해되고 있다. 그게 핵심인 거지 학생 인권과는 저는 사실은 큰 연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사의 교권이 침해받았다. 요거는 저는 일종의 확증 평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인권의 의미를 되새긴다라면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권리 하면 뭐가 따라붙죠? 의무와 책임이 따라붙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무와 책임이 필요하죠. 교사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 학생 인권, 교사의 교권,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로 돼서 학습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습권이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 법률에도 우리 교육기본법에도 이렇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그렇죠. 우리 아이의 인권, 나 개인의 인권이 못지않게 우리 모두의 학습할 수 있는 권리, 공동체성이 기반한 우리 학교 교육 구성원들의 공통된 학습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학부모님들이 이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이 학습권을 최고 근간으로 두신다면 더 이상 흔들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이쯤에서 해외에서도 이런 교권 침해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교육 선진국들 어떻게 교권 침해에 대한 사안에서 대응하고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교원의 주의를 무시할 경우 교무실로 이동 조치를 하고 거기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도 수능하지 않으면 학부모를 바로 연락을 해서 상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영국에서는 학급에서 수업에 방해하는 행동을 할 경우는 별도 학급으로 이동을 해서 상담과 이런 조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행동교정팀이라든가 수업 시간에 교권 침해가 이루어지면 엄격하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아이가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해외 이제 교육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보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한다라는 거, 그리고 일종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도적인 기반이 있다라는 게 공통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밀히 말하면 교권은 우리 모두의 권리다. 교사의 교권은 교사 개인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우리 교육 구성원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대선생님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 교사의 교권에 대해서 보장하고 지원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이제 뜻을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문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동학대법이 빨리 개정이 돼서 교사의 이런 정당한 교수 활동은 보장을 해주고 아동학대 의심 사안이 있다 한다면 학교 내에서 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는 게 맞다. 그리고 아동학대법 같은 경우는 무고죄에 대한 그런 관련 조항이 사실 적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무고죄 남발을 신고를 막고 무고죄에 대한 적용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수업 방해,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단계적 분리 시스템도 만들어야 된다.